노동 판례 백선. 임금 지급의 원칙. 대법원 1988년 12월 13일 선고 87-2803 전원 합의체 판결. 이희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회사 Y를 다니다 퇴직했는데 자신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 X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회사 Y에 통지했다. 회사 Y는 이후 원고 X에게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X는 Y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X는 퇴직금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고 Y는 이 채권 양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함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어떤 법률에도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근기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규정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 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Y가 퇴직 근로자 A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X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회사 Y가 상고하게 되었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먼저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므로 퇴직자 A가 원고 X에게 퇴직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렇게 양도한 경우 원고 X가 회사 Y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다수 의견은 X의 청구를 부인하였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다수 의견. 근기법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 취지에서 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 지급에 있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비록 양수인이라 해도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정한 근기법의 규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1959년의 판결을 변경한다. 이 소수 의견. 임금 채권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면 그 양도에 따라서 임금 채권의 채권자는 근로자에서 제3자로 변경된 것이고 이때부터 그 임금 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양수인의 관계로 옮겨지게 되어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둘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지 적법하게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와의 간접적인 법률 관계까지 이 원칙을 끌어들여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해설. 1. 쟁점. 근기법은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정기일 지급 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대상 판결은 이런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임금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금 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 직접 지급의 원칙과 채권 양도의 본질을 살펴서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임금 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가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있다. 어느 법률에도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주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3. 직접 지급의 원칙과 채권 양도의 본질. 1. 직접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처분하고 남은 임금 채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그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 횡령되는 등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이 채권 양도의 본질. 채권 양도는 채권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그 채권의 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3. 검토. 직접 지급의 원칙에 충실할 때는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 지급에 있어서는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면 채권 양도의 본질에 충실할 때는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근로자에서 제3자로 변경되므로 임금 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의 관계로 옮겨지게 된다고 해석될 것이다. 4. 평가. 다수 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직접 지급의 원칙을 엄격히 해석하였다. 김영배 교수의 주장과 같이 임금 채권의 실체적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추심권이나 사용자의 직접 지급 의무와 같은 수취 권능은 근로기준법의 직접 지급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는 학설에서는 이 판결의 다수 의견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인은 소수 의견을 지지한다. 근기법의 직접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둘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임금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와의 간접적인 법률 관계까지 끌어들여서 금지하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의 지적처럼 근기법이나 그 밖의 어느 법률에도 임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는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주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만약 임금 채권을 그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면 법률에 임금 채권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 이후의 채권에 관한 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이 분리됨을 전제로 한 법리 구성은 채권 양도의 본질이나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 의견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 채권을 양도했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가 다시 양수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와 양수인에게 번거로운 부담만 주는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나서 양수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양수인에게 지급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 의견대로 양수인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임금 채권의 양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같은 기준을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임금 채권의 양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의 소수 의견에 대한 지지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